자, 어저께 일부와 절반 이제 분할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이제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부를 덜어내야 될 때와 절반을 덜어낼 때 그리고 전부 덜어내야 될 때 이게 케이스가 다 다르죠. 일부를 덜어내는 때, 절반을 파는 때, 그리고 전부 다 파는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시즌 같은 경우인데,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인맥 테마주 같은 때 든 거 치고 들어갔을 때요. 자, 요런 거 들어갔을 때 같은 건 절반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사시고 한꺼번에 들어가고 한꺼번에 다 파는 겁니다. 왜냐면 뒤가 없는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뒤가 없잖아요. 오늘 내일 시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뒤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 추세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깔고 있을 때 전제가 되는 거고요. 분할의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치 테마 그 중에서 인맥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올라간다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내려서 꼬라박았다가도 내일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앞에 대표적으로 보셨던 계룡건설 같은 이런 쪽의 흐름에서 이때도 얘기를 들었었죠. 계룡건설이 하한가 들어가고 꼬라박을 때 처음 슈팅 나오고 꼬라박을 때 이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하한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일 상한가 가지 말라는 법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서 내일 하한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장중에 하한가 이렇게 들어가고 할 때 이날입니다. 장중에 뭐 20% 깨지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 막 하한가 들어올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서 내일 상한가 들어가지 말라는 법 없다. 여기서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노려야 될지 따뜻한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음날 하한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하한가죠 이거. 사실상 현실적으로요 22%입니다만 오늘과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이렇게 세워놨죠.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라 그러면 원래 위치상으로 한다고 하면 자, 요런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앞에도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코나이라든가 세종시 쪽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맥주와 달라서 요거는 이재명 고유 정책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같은 경우는 돌 수도 있죠. 이건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비 코나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흐름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 들어왔다. 코나이 같은 종목들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코나이 살펴보죠. 위치. 코노가 아니지. 코나이. 자, 여기 단기 저점이죠? 여기 다 표시되어 놓은 지역입니다. 지금 계룡건설도 표시하는 지역이고 다 표시하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세력들 같은 경우도 덮어놓고 그냥 약 먹은 척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아요. 걔들도 기준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세력이라 그래도 그 주가로 움직이는 데는 주포 세력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 애들은 그냥 오늘 내가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꿈을 완전 개꿈을 깼네. 기분 나빠. 오늘은 패대기 한가 보내자. 어젯밤에 뭐 불타는 밤을 보내가지고 몹시 기분 좋은데 그러면 오늘 상가 보내자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세력주가 개또라이야? 아니죠. 그 세력주들도 그래서 기본으로 항상 그 보는 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주들의 경우도 이런 주가 흐름 그리고 가격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선 보고 치고 들어가고 팔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앞에 이제 계룡건설이나 이 코나이 같은 주 요걸 산다고 할 때요, 요런 거 살 때 그때 일부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담스럽죠. 지금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아래쪽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빵 하고 두들 맞고 이렇게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라고 이렇게 잘라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지금 뭐 보면 화살표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가 놓여져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반반 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를 사고 일부를 덜어 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때 같은 때 쓰이는 게 25, 33%입니다.
4분의 1을 사거나 3분의 1 정도를 사거나 그래야 아래로 밀려 내려올 때 또 사게 되니까요. 위쪽으로는 지금 제가 위쪽으로는 벽에 제한 걸린 거 이러도 지금 선명하게 벽이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요런 때에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때 일부 덜어내라는 흐름이 나오냐 그러면 일단 현재의 추세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위에서 떨어지고 있죠. 좀 더 밀렸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도 나옵니다.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SAMG 엔터를 본 건데요. 이제 어제 냉각주 이슈 같은 경우 GST에서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는 올라가요.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라는 얘기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당일에 좀 오버슈팅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당일에 이렇게 벽에 놓여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주들 다 올라가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주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단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똥 튀기 나온다 그러면 이거 절반을 파셔도 되고 일부를 파셔도 돼요. 자, 앞쪽에서 홀딩 하셔도 관계없고 돌리셔도 관계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온코닉, 테라퓨틱스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반을 하셔도 되고 일부를 하셔도 되고 근데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일부 이제 3분의 1씩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3분의 1 보효수량의 칸별로 놓여져 있는 칸대로 해서 이 칸 구간대로 해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토막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계속 돌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스윙으로 돌리라고 할 때 요런 때요. 자, 요게 이제 SMAMG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종목 추천이 계속해 나가죠. 이거 개별 최강자 종목이라고 얘기했죠. 현재 시장의 개별 최강자 파마리스치 이런 종목들만큼 굉장히 강력한 개별 최강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주가가 지금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윗골에서 이렇게 지금 팔지 않습니까? 트레일링 스탑은 아직 안 나온 수준입니다. 요건 안 나왔는데 지금 선망하게 들어갔다가 꼬리 달고 이렇게 밀려 떨어져서 이제 차익 실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종목이 뭐 어마어마하게 강하지 않습니까? 요런 때 같은 때에 이제 위에서 일부 차익 실현 요런 같은 게 있으라 그러면 이제 뭐가 나가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요즘 시장에서 여기서 분명히 자 어제까지는 그런 대로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고 표현하기는 할 수 없다. 이거 어제도 분석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싼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YG 같은 종목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YG하고 하이브에 비교한다 그러면 얘가 SM이나 JYP에 비하면 비싸지만 YG 하이브에 비하면은 좀 다른 종류의 엔터사긴 합니다만 얘는 컨텐츠사 쪽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름에 엔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되는 컨텐츠 쪽에서는 비교할 회사 자체가 없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컨텐츠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한방 터트리면 가버리는 자 하이브 같은 자 BTS의 하이브 같은 회사 이 엔터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회사 이름도 마침 엔터고 컨텐츠에는 이 정도 파괴력을 보이는 컨텐츠가 한 개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게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도 지금 밴드가 넘어가도 한참 넘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윗골이 달고 떨어질 때 같은 경우 일단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두자. 분명하게 오버되는 거니까요. 오버슈팅이니까. 요때 나가는 사인들이 요때 전문가들이 이제 일부 덜어냅시다. 일부는 차익 출현을 좀 일부 좀 챙겨둡시다. 할 때 요때 같은 경우에 나오는 그 일부가 4분의 1, 3분의 1, 25% 비중에서 25%에서 33%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SAMG 엔터를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절반 파세요 하면 50주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덜어내세요 하면 25주, 33주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관계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4분의 1을 팔든지 3분의 1을 팔든지 하셔도 돼요. 이건 구분의 실익 자체가 없어요. 딱히 어느 때는 25%를 팔고 어느 때는 30 이런 거 없습니다. 일부를 파는 때와 절반을 파는 때 전부 파는 때의 구분에서도 그 일부에서 25%를 파는 때와 33%를 파는 때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파시면 돼요. 내 기분대로 파시면 됩니다. 내키는 대로. 너무 많이 왔다. 그래도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33% 파시면 되는 거고요. 뭐 요즘 시장 보니까 미친놈이 더 미치더라. 안 파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인대로 한다 그러면 요때 같은 경우에 요즘에 미치는 놈이 더 미치는 것 같은데 GNC 에너지 보니까 뭐 계속 올라갔던데 GNC 에너지 오늘도 신고가죠. 요런 때 같은 때 팔면은 이걸 판다 그럽니다. 자,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덜 왔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목표가 중간에 GNC 에너지 분석에서 한번 목표가를 제가 제시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였죠? 3만원입니다. 3만원. 자, 오늘 들어갔다 왔어요. 꼬리 달고 있죠? 들어갔다 지금 꼬리 달고 있지 않습니까? SAMG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저 앞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요때 파는 그 일부의 경우가 25, 33이죠. 저라 그러면 이 상태라 그러면요. GNC를 25를 팔고 SAMG는 이틀 동안에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3%를 팔겠습니다.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전체로 치기로 큰다면 SAMG가 GNC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지금 504%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때 파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일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게 있죠. 트레일링 스탑, 한국말로 하면 고점 추적 매도입니다. 고추 매도. 이거는 뭐 제 용어는 아니고 저 다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분, 저기 다른 유명 경제 TV에서 활동을 하시는 꽤나 유명한 유명한 전문가분이, 자, 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영어로 트레일링 스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어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걸 이제 한국말로 이 트레일링 스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매매를 하는 매매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요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해서 알기 쉽게 고점 추적 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자, 이 트레일링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제 뭐 코인 같은 데서 쓰이고 선물에서 쓰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트레이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제 원래 용어는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 맹인이 길을 걸어갈 때의 얘기입니다. 자, 장님입니다. 장님이 길을 갈 때 지팡이 가지고 똑똑똑똑 이렇게 들었는데, 자, 여기가 복도예요. 복도를 눈 감고 장님이라는 그냥 여러분이 복도를 눈 감고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뭐죠? 그냥 살금살금 그냥 걸어갑니까? 미쳤습니까? 뭐에 그렇게 걸어가? 벽에다 손잡고 손을 대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벽에다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왼쪽으로 꺾어지는 데가 나온다든가 앞에 나온다든가 하면, 그래서 옆으로 방향 잘못 잡아서 벽에 부딪힐 일도 없고요. 꺾어지는 길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꺾어지는 쪽에서 손에 표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벽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에서 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한 진폭에서 내가 벗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손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손을 딱 대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태, 이게 트레일링이고요. 이게 트레일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벽에서 딱 떨어지는 상태, 이게 트레일링 스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주식시장으로 바꿔놓고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라고 하면, 자, 이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고가, 자, 지금 보시죠. 저 앞에 최초에 형성돼 있던 라인에서, 자, 여기 들어가고요. 고가 밴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최근 같은 경우 고가 밴드까지 채 접근이 안 됐었죠.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들어갔습니다. 트레일링 스탑 걸렸습니다. 자, 목표가 들어갔고 트레일링 스탑 걸렸습니다. 자,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일부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이제 개별 세력주의 성향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얘는 실적주죠. 세력주가 아니고 실적주지 않습니까? 세력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부를 파는 게 아니라 앞에 그런 것처럼 전부 팔든지 반 팔든지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 같은 종류라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신호 딱 나온다 그러면 저 앞에서 지금 딱 하고 다 파는 거야. 딱 복귀를 하는 이 시점에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다 선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돌파됐다가 기존 밴드 안으로 꼬리 달고 떨어지는 이 순간에 세력주 같은 경우는 다 때려 팔아버리는 거고요. 근데 얘는 실적주기 때문에 기존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건 눌려 들어오면 다시 사야 되거나 파는 거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를 팔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트레일링 스탑으로 돌아 들어가서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하루 이렇게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처럼 빵 튀고 났는데 하루 쉬었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나지 않은 것대로 플랫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일정한 구간 아래로 밀려 떨어지게 되면 일부 정도를 이제 덜어내는 흐름, 이런 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그대로 강력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추세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즉 가격 조정이 나오거나 기간 조정으로 나오거나, 그래서 기존 강세 추세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강세 추세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를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트레일링 스탑을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기술적 분석이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피치포크로 밴드를 그려가지고 고가 지역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매도 자리가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흔히 보는 HS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이 봉차트만 몇 개 띡띡띡띡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흔히 뭐 포털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봉차트만 몇 개 쭉쭉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것도 표시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차트도 다 나온 거다가 몇 개만 이렇게 나와야죠. 보통 HS에서 시세 같은 데 보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두들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건데,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기술적, 요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치가 대부분 다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거 기본적으로 퍼센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게. 네? 네? 그래서 지금 SAMG나 이 GNC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퍼센트 몇 퍼센트 잡으시면 된다고요? 고점에대의 기본 퍼센트는 그래도 기본 퍼센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되는 종목을요, 고가에서 3% 정도 밀어 떨어지면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못 들고 홀딩 못 해요. 이거 이런 거. 여기 이런 때 보시자 이거야. 지금 고가가 장중 고가가 플러스 8이었고요. 종가가 2니까 지금 고점 대비로 지금 대략 한 6% 가까이 내렸죠. 6% 내리면 여기서 나 3% 잡으면 밀린다 그러죠. 팔아. 또 올라가거든. 밀린다 팔아. 또 올라가. 밀린다 팔아.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이 3%가 지금 거로 트레일링 스탑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여기 같은 경우 기본 퍼센트 정했는데 그 기본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자, 맞춰보십시오. 자, 트레일링 스탑의 기본 퍼센트는 몇 퍼센트일까요? 자, 일단 3%는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고점 대비 30% 내리면 당연히 아니죠. 그럼 뭐 고가 대비 30% 내리면 한가 떨어지는 건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미 늦지. 고점 추적 매도의 기본은 이것도 이제 종목의 변동 크기, 변동 상황에 따라 틀려요. 틀리게 되면 고점 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 추적 매도를 해야 될 정도의 종목이라 그러면 급이 잠깐 올라요. 지금 LCMM 정도 요 정도 수준 올라온 종목 가지고 고점 추적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 얘기한 제가 고점 추적 매도, 즉 추세가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추적 매도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냐 그러면 바로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케이스,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벤티지랩 같은 데서 자 여기서 3%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인벤티지랩에서 3% 고점 추적을 써? 5% 고점 추적을 쓰고요? 아니죠. 이런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고점 추적 매도 트레일링 스탑의 기본은 장중 고가 대비 7%입니다. 7%룰이에요. 7%가 기본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7%가 기본 퍼센트가 되고, 자, 이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처럼 아주 대단히 강력한 테마 변동 형태로 들어온 종목, 자, 인벤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유라클이라든가 에르코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이런 종목들. 자, 그러면 이 종목들도 7% 쓰나요? 자, 이런 종목들도 그러면 7%를 써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도요? 이런 종목들도 7%씩 써요? 7%씩 써도 되긴 돼요. 자, 근데 자 여기 에어코스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진으로 쭉 돌아서 최고 고가 기록한 날까지, 자, 주가 흐름 보게 되면요, 6,500원에서 시작해서 35,000까지 갔어요. 5배가 넘게 올랐어요. 주가 5배. 자, 이렇게 올라가들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한 종목 같은 경우 중간에 보게 되면 여기 장중에 깨졌다 되돌들 같은 날 같은 경우도요,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19.61%까지 내려갔다 돌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시가에서 16% 출발해가지고 저가 2.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쳐돌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세력형으로 주가가 왕창 올라, 세력형이라도요 100% 정도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7%에서 하셔도 됩니다. 7%하고 다시 단타로 붙으시면 되는 거고요. 100% 이상 세력형 종목 중에서 200% 이상의 단기 시세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 스탑 기준을 12% 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12%선. 그리고 7% 12% 그래서 7% 정도 하회 고점 대비 7% 나오게 된다면 팔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종목들 같은 경우 12% 찍게 된다 그러면 그건 아주 강력한 상태로 보일 때는요 대부분 그 안에서 말아서 돌려버려요. 대부분 다 말아서 돌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적어도 반은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반은 때려야 된다. 자,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에 이제 기술적 매도가 안 되면, 그래서 그냥 퍼센트만을 기억해도 우리가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을 몰라도 요것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거라도 외우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퍼센트를 4%, 8%, 12%, 18%, 23%, 27% 상한가, 하한가도 역시 마찬가지 쫙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7 하한가. 야, 여러분들이 종목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쭉 살펴보세요. 주로 다 거기서 내려가 꼬라박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거기서 걸릴 테니까 주로 거기서 다 걸려요. 그래서 요거 오늘 어제 이어서, 자, 어제 이제 끝부분에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오늘 이제 트레일링 스탑으로 처리할 될 종목들이 잘 나가던 종목이에요. 지금 자, GNC 에너지와 SAMG 엔터 두 개의 종목에 지금 트레일링 스탑이 걸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서 제가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전문가한테 다 맡기시면 돼요.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분할을 3분의 1 파시고, 절반 파시고, 다 파시고, 다 사시고, 다 얘기 다 드리죠. 자, 분할 매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치 정도 사시고, 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쵸? 얘기 다 드립니다. 오르고 들어오시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하자는 대로 하시면 돼. 대박 내리고는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연속적으로 매일 상한가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진 로봇, 그리고 어저께는 또 로보티즈 막 터뜨리고 있잖아요.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매도가도 알려드립니다. 뭐 적당히 그냥 알아서 먹고 튀세요.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파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파세요. 뭐 혹은 분할 매도로 가겠습니다. 다 알려드려요. 여기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김상욱이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버렸네요. 이야, 이거 골 때리게 됩니다. 홍준표, 김상욱. 재밌는 뉴스가 보였네요. 자, JYP 2분기 실적 기센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 드렸죠. 전방사기 종목. 자, 이런 거 다 알려드립니다. JYP 자, 앞에서 추천드렸잖아요. 판때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미리 읽고, 넥스원, JYP 기억들 아시죠? 저 위에서 파는데도 정확히 알려도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자,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 오르고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온 다음에 그냥 퍼드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르고 활용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